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등록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금융거래 다 막히고 모든 게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라는 것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명부가 있는데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해서 저 채무자가 내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그 명부에 이름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70조를 보시면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가? 당연히 채권자가 신청을 하겠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채권자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또 한편 기간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을 상대로 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명부에 등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이 명부에 등재가 되면 채무자인 나는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는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거죠. 일단 법원의 명부에 등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저 사람이 채무불이행자라는 것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 읍면, 동, 장에게 저 사람이 채무불이행자라고 명부의 부분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에게도 저 사람이 채무불이행자라는 것을 통지를 해주고, 법원에 비치된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을 해서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변제도 안 하고 회생도 안 하고 워크아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서 시군구 장도 알게 되고 금융기관도 알게 되고 누구든지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이런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보다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지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막 연체가 되었거나 이제 연체가 되려는 분들은 아직 패소 판결을 받은 게 없잖아요. 연체를 하면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청구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체의 상당히 뒷부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제 막 연체가 될 때쯤에 계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나 아무튼 채무 탕감 절차를 거치시는 게 이러한 불이익이나 사회에 공개되는 불이익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말소도 가능하다, 삭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에 보시면 명부 등재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채무자는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자기가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말소해달라 할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말소 결정을 내리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한 것도 삭제를 하고 시구, 읍면, 장에게 통지를 보내서 말소했다고 알려주고 금융기관에도 통지를 해서 말소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제 아무도 열람 등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에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은 대체로는 회생이나 파산이나 워크아웃 같은 절차를 통해서 분할 변제해서 또는 일시 탕감을 받아서 소멸시킨 게 대부분이겠죠. 갑자기 없는 목돈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변제하진 못했을 것이고요. 한편 신청을 해야 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도 신청을 해서 등재를 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너 딱 보니까 채무불이행이지 명부 등재한다, 이게 아니었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저 사람이 변제 안 했으니까 등재해달라 하면 등재해 주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에 말소를 하는 것도 법원이 채무자를 보고 변제했네요, 알아서 말소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회생이나 파산을 한 채무자가 했다고 법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법원이 말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러면 언제 말소가 가능한가?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데 채권자 집회기일 갔다 오고 인가 결정이 난다 했죠. 이때 하는 게 아니고 이 뒤로 3년 동안 변제를 하잖아요. 그 3년 변제가 완성이 되면 면책 결정을 받죠. 그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파산 선고가 나오죠. 이때 하는 게 아니고 선고 이후에 관제인이 재산이 뭐가 있나 조사를 하고 팔아서 환가해서 채권자한테 배당을 하고 면책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때 면책 결정 받고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에 굉장히 간단한 서식이고
그 네모 칸안에 회생인지 파산인지 체크해서 면책 결정서 등 첨부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가셔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이 회생이든 파산이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채무가 전부 탕감이 되면 언제든지 말소하고 이 불이익을 지울 수 있지만 굳이 그러한 불이익을 겪기 전에 먼저 워크아웃이나 회생 같은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